으셔져라 껴안기던 그대의 몸, 숨가쁘게 느껴지던 그대의 입술. 이 영역은 이 좁은 내 가슴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고운 모습들을 쌓아는 세월이 뒷담을 넘는 것을 창공은 보았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내포 땅과 수덕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금방 읊은 시는 김일엽이 38세 나이에 정말로 뜨거운 사랑, 열정, 그런 삶을 산 후에 찾아오는 허망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허망함을 읊은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춘을 불사르고 라는 그 자서전으로서 아주 대단히 유명해졌던 이 일엽 스님의 본명은 김원주라고 하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근대에 와가지고 신여성운동이라는데 대표적인 여성운동 하면은 바로 화가이자 나혜석을 생각할 겁니다. 이 나혜석과 친구인 일엽은 굉장히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시인이자 기자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도 했던 분이고 굉장히 또 이런 역정을 살다가 말년에는 또 스님으로서 수덕사에서 그런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 바로 일엽스님입니다. 평안북도 용강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원래 처음에는 향교 있잖아요. 향교의 향장이었어요. 그러면 정교 같은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유학자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의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일엽도 초기에는 20대 전까지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말대라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머니는 사실은 그 초혼이었지만은 일엽의 아버지는 재혼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에 어머니가 굉장히 좀 개화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여자라 할지라도 남자 못지않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신교육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근대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 이제 한양으로 와가지고 이화학당 또는 이화여전 그런 데 이제 다니고, 그러면서 새로운 학문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이화여전을 다닐 때에 이제 그 교사였던 남자를 하나 사귀게 되는데, 그 남자가 이노익이라는 40대의 이혼남이었어요. 근데 이노익과 이제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그 이노익이 다리 하나가 불구인 장애였어요. 근데 그걸 몰랐고 또 이혼남인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리고 굉장히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해고록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고무다리인 한 남편이 꿈속에도 자주 나타났다 할 정도로 그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었죠. 김원주는 동경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소설가인 춘원 이광수를 만나게 되죠. 춘원 이광수는 이제 친구 연배였는데, 그때 춘원 이광수로부터 이제 받은 이름이 일엽입니다. 근데 왜 일엽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느냐면은, 그 김원주가 태어난 해가 1896년인데, 그때 이제 일본의 전설적인 작가인 히구치 이치오라는 사람이 죽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히구치 이치오만큼 그러한 유명한 작가가 되라, 그런 뜻으로 일엽이라는 이름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엽이 바로 한일자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 엽자, 이걸 일본말로 이제 이치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일엽이라는 이름을 필명으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도중에 또 그 만난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오타 세이조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굉장히 열애에 이제 빠졌는데, 그때 이제 양가에서 이제 결혼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원주의 곧 일엽의 집안은 독립운동하는 그 집안이었고, 오타 세이조의 집안은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조선 정벌에 참여했던 그런 장수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세이조의 부친이 동경의 어떤 은행장이었는데, 어떤 신분이나 또는 가문의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성격상 서로 부합되지 않았던지 결혼을 극렬 반대해서 결국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김태신이라는 사생아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훗날 이제 일엽은 귀국을 해가지고 1919년 3.1운동 때 이제 만세운동에 또 참여를 했다가 또 경찰에 잡혀가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1920년대에
그 일본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성 운동을 이제 나이석과 함께 하면서 그때게 여성들만의 잡지인 신여자라는 그런 잡지를 4, 5째까지 발간했지만은 결국은 재정난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폐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이석과 함께 했던 것이 신정조론 또는 뭐 여성 해방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서 당시에 아직은 그 유교 그 풍이 있었던 그 시대 상황에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갈등을 느끼던 이제 김원주는 만공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33년에 수덕사 견성암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승려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되지요. 근데 뭐 그 전에도 이제 불교와 관련되는 이제 뭐 백아무개라는 사람과의 뭐 사랑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력스님이기도 하죠. 그 수덕사로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수덕여관에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했었는데 친구인 나혜석이가 거기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스님이 된 이제 이릅 스님한테 나도 너처럼 중이 되고 싶다. 그러니 만공 스님을 한번 만나서 만공 스님한테 기회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렵한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렵이 해석의 간청을 들어서 만공 스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근데 만공 스님이 나혜석한테 하는 말이 너의 얼굴을 보아하니 너는 중이 될 상이 아니다. 그래서 극구 중이 되지 못하도록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혜석은 수덕여관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뭐 때를 쓰면서 또 거기서 좀 보내기도 하죠. 근데 이 무렵에 이렵이 일본에서 오타 세이조라는 사람과 낳았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5살 먹은 소년이 바로 이 수덕여관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이렵 스님이 이 사생아인 아들을 보자.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매정하게 속세와의 그 인연을 이제 끊으려는 노력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렵 스님과 해석은 같이 이제 아이와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여관에서. 그때 이제 아이가 잠들 때에 해석이 그 아이의 팔베개를 또 해주기도 하고 그 아이의 손을 그 해석의 전무덤에 올려서 만지게 하는 등 그렇게 좀 안쓰럽게 대해줬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이제 이 김태 씨는 교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67세인가 그때 이제 또 불가에 이제 귀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김태신의 아버지, 세이조라는 사람은 그 외교관 신분으로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으로 그 이렵 스님을 만나러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렵이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외교관 생활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독일에서 죽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1962년 이렵 스님은 그동안에 절필하던 것을 접고 청춘을 불사르고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판하면서 세상에 큰 파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가에 이제 귀의를 하는 등 머리를 깎는 스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수덕사가 비구와 비구니가 공존하는 그런 이제 사찰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 비구니 사찰로서 굉장히 아주 큰 환희대 이런 쪽이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렵 스님은 76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님인 만공 스님도 그때 당시에 76세로 열반에 들었어요. 우리가 이렵 스님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하는 사연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